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연금계좌 투자자에게 2025년은 정말 가혹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외납세액 환급 폐지로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상장 미국 ETF 배당금도 15% 세금 떼고 들어오게 바뀌었고, 2월에는 효율급 환원인 미국 TR ETF를 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이 원래 TR ETF였는데 분기배당 ETF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논란으로 한 차례 시끄러웠고, 8월에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빌드업도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 중 하나만 실행돼도 연금계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두 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나머지 두 개도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금 투자자들에게 악재 하나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덕분에 보게 된 기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IRP와 퇴직연금 DC에서 주식 비중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TDF ETF를 적격 투자 상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내용인데, 그 이유가 투자자 보호와 퇴직연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고용노동부 의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연금계좌 투자자의 선택지를 하나 뺏어가는 악재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적격 TDF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DF에서 주식 비중이 80% 이내면 적격 TD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 TDF가 되면 안전자산 100%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DC나 IRP에서 해당 ETF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격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퇴직연금 DC와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 30% 룰이 있습니다. 계좌 총자산의 30%는 나라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하는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입니다. IRP에 돈을 넣어 나스닥 ETF를 매수하고 싶어도 안전자산 비중이 30%가 안되면 나스닥 ETF를 추가로 살 수 없습니다. 앱에서 매수 자체가 안됩니다. 예전에는 예금이나 채권처럼 누가 봐도 안전자산 같은 종목만 안전자산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투자가 대중화되었고, 고용노동부도 미국 401K의 영향을 받았는지 2018년부터 투자 한도 완화와 TDF 활성화를 위해 주식 비중 높은 TDF ETF들을 적격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거기다가 근 10년간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 성과가 워낙 좋았다 보니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니즈가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특성상 최소 10년은 장기 투자하게 되니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시간이 변동성을 녹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 2050, 2060 같은 TDF ETF는 공격적인 연금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30% 채우기 전용 상품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퇴직연금 계좌의 70%는 S&P 500이나 나스닥 ETF로 채우고 30%는 예금으로 세팅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의 주식 비중은 70%입니다. 하지만 70%는 그대로 미국 ETF 투자하고 안전자산 30%는 예금 대신 주식 비중이 80% 되는 TDF ETF로 매수하면 계좌 주식 비중은 무려 94%가 됩니다. 코덱스 TDF 2060 액티브 ETF를 보면 글로벌 주식 비중이 80%인데 적격 TDF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와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증권앱에서 검색해보면 투자한도 100%라고 뜹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개인형 IRP에 1000만원 입금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위험자산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은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30%인 나머지 300만원으로 나스닥 ETF는 살 수 없지만 코덱스 TDF 2060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안전자산 30% 룰이 있는 IRP여도 이렇게 종목을 세팅하면 위험자산 94%, 안전자산 6%로 매우 공격적인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증권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매수 메뉴에 들어가서 궁금한 ETF를 검색하면 투자한도 70%, 투자한도 100% 둘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투자한도 100%라고 되어 있으면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ETF입니다. 당연히 투자한도 70%는 위험자산이라는 뜻이고요. 주식 비중이 80%인 2060 TDF ETF로 예시를 들었지만 TDF ETF마다 주식 비중은 조금씩 다릅니다. 2040, 2050, 206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투자자의 목적이나 기간, 투자 성향 등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이 방법이 막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태가 본래 취지와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TDF는 나이에 따라 위험도를 조정하면서 자선 배분하는 게 특징인데 일부 TDF, ETF는 S&P 500처럼 특정 지수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주식 비중 높은 TDF, ETF들이 대원칙인 안전자산 30%를 벗어난 변칙적인 상품인 만큼 적격 상품 제외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ETF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으니 장기 투자 대신 잦은 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TDF, ETF를 까는 고용노동부 논리 중 하나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사고 팔기 쉬우면 주가 변동성이나 외부 악재 등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은 얼마 없지만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TF였기 때문에 6년 넘게 장기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펀드에 비해 ETF는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이죠. 펀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지만 ETF는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사회초년생 시절 펀드 투자할 때 마이너스 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펀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했는데 ETF 투자로 갈아탄 이후로는 이런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펀드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저렴한 덕분에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훨씬 좋았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니 고용부는 퇴직연금 원리 원칙에 따라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고용부의 계획대로 불법 TDF, ETF들은 적격 상품에서 탈락할 것 같습니다. 언제는 퇴직연금 수익률 낮은 게 문제라더니 한국 퇴직연금 시장은 딱히 변한 것도 없는데 시장 안정화가 미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고용노동부 목적이 정말 투자자 보호와 퇴직연금 시장 안정이라면 오히려 평균 수익률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현금 좋아하는 일본보다 말이죠. 인플레이션도 이기지 못하는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은퇴 후 여유롭게 제2의 인생을 보냅니다. 원금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절대 투자자 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낮은 수익률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식 비중 80%인 TDF, ETF를 안전자산 취급하냐 마냐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없애고 최소 2040 TDF 펀드로만 채워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오를 겁니다. 잠들어 있는 퇴직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각자의 노후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사회적 비용 감소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총대 메고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없앨 용기가 없다면 그냥 지금처럼 주식 비중 높여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테니 투자자도 좋고 정부도 좋은 윈윈이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의 자산을 보면 부동산이 97.8%, 주식이 2.55%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와닿지 않는 대안들만 계속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